AWS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입은 다들 하신 상태일 거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리전이 나옵니다. 이 리전들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시아, 캐나다, 유럽. 근데 저희는 서울 리전을 사용하면 되겠죠. 원래 거리가 멀수록 이제 응답 속도가 되게 느려지기 때문에 서울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근데 가끔씩 자꾸 버지니아 쪽으로 넘어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리전에 따라 저희가 만든 이 EC2라든지 이런 리소스들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잘못 만드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익스텐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롬 익스텐션을 검색하고요. 들어가서 AWS 내부 검색을 하면 컬러풀 내부 바가 나옵니다. 아마 이거 저희 나라 분이 만든 것 같은데 아마도요. 이걸 크롬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추가가 됐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리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버지니아 쪽, 미국 쪽이죠. 서울로 바꾸게 되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오사카 가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까 서울은 이쪽이 보라색이었죠. 그래서 살짝 뭐가 달라졌는데 하는 걸로 이제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좀 헷갈린다 하면은 이거 설치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 리전에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EC2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죠.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라고 해갖고 이게 C가 2번 들어가죠. 앞 글자가. 이걸 따서 EC2 두 개의 C 라는 식으로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용어를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용어니까 EC2가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다 라는 걸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EC2가 그럼 뭔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볼 텐데 먼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한번 사용부터 해봅시다.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오른쪽에 가서 런치 인스턴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이 인스턴스 들어가서 이거 런치 인스턴스가 여기도 있죠. 그건 제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가 비어 있을 거예요. 런치 인스턴스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컴퓨터를 대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버도 결국 그냥 컴퓨터에 불과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 중에 하나를 그저 대여하는 겁니다. 엄청 큰 오피스텔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00호실짜리 오피스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좀 시각적으로 초대형 오피스텔 쳐볼까요? 왜 성인 인증이 나오지? 어쨌든 초대형 오피스텔 치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이 오피스텔은 상당히 큰 건물이죠. 이 큰 건물을 그냥 건물 자체를 팔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엄청 비싸겠죠. 몇백억 하겠죠, 몇백억. 근데 이거를 작게 잘라서 팔면은 원룸이 되고, 그럼 이제 잠만 잘 곳이 있는 사람들, 잠만 잘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방을 하나씩 빌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로 할 거고 많이 잘 팔리겠죠. EC2도 마찬가지로 엄청 큰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이 원룸처럼 쪼개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컴퓨터에 5%는 너가 써. 그리고 또 10%는 다른 사람이 써. 이런 식으로 쪼개서 파는 거죠. 엄청 큰 슈퍼컴퓨터를. 대충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컴퓨터를 빌리려는 겁니다. 이름을 써줘 볼게요. 그냥 컴퓨터라고. 근데 아까 쪼개서 판다고 했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의 약자 V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물리적인 컴퓨터 한 대를 여러 개로, 가상 머신 여러 개로 쪼개서 파는 거거든요. 아까 그 건물도 역시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큰 건물이죠. 근데 여기다 이 벽을 세우고 이제 문을 만들고 나눠주면은 이제 가상의 여러 개의 방, 공간이 됩니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거죠. VM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리적인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벽을 치듯이, 근데 가상의 벽으로 나눠가지고 파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상의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깔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중 유명한 게 이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윈도우가 제일 유명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맥OS, 나머지는 이제 리눅스 계열이죠. 리눅스 계열. 물론 인터페이스 같은 게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다 리눅스 계열이에요. 우분투, 레드햇 이런 것들, 데비안, 수세 뭐 다 리눅스죠. 아마존 리눅스, 이건 아마존에서 공식으로 내놓은 리눅스인데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물론 저희가 원한다면 더 많은 운영체제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른 걸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프리 티어라고 되어 있죠. 프리 티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64비트 X86이니까 인텔, AMD 이런 류겠죠. 그리고 AMI라고 하는 건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운영체제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미지처럼 사진으로 찰칵 찍듯이 이미지를 미리 저장을 해놓고 그것만 다운로드를 쓱 받으면은 운영체제를 즉석으로 설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상머신을 쓰면은 이걸 켜놓고서 설치될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완료된 그 상태 자체를 사진처럼 찍어서 저장하는 걸 이미지라고 하는데, 운영체제를 이제 이미지처럼 이렇게 잘라놓는 거예요. 뭐 음식으로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볶음밥을 먹으려면 야채를 사서 자르고 또 밥을 하고 밥솥에 넣고 밥 짓고 그리고 뭐 소스 같은 것도 사오고 그 다음에 밥 다 되면은 이제 후라이팬에 올려서 야채랑 같이 볶으면서 소스 넣고 허브 넣고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는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매뉴얼하게 이미지 없이 까는 거고, 이미지는 그냥 냉동식품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거 있죠. 냉동식품을 이미지라 생각합시다. 냉동식품은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훅 돌리면은 완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들도 마치 우리가 전자레인지에다가 냉동식품을 돌려서 바로 음식으로 만들듯이 이미지를 쓱 넣고 이제 이것만 메모리에 로딩을 하면은 바로 이제 OS가 설치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대충 비유적으로만 생각을 할게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호텔 방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오피스텔에 비유를 했는데 사실 호텔이 좀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한번 계약하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가는데 아고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호텔은 하루, 이틀, 3일, 길어야 일주일을 못 넘기죠. 여기다가 뭐 네스트 호텔이라고 쳐볼게요. 네스트 호텔. 타입스크립트, 네스트 JS가 아니고 네스트 호텔. 타입스크립트에 있는 그 네스트랑 이름이 비슷해서 친근하죠. 근데 안 나오네요. 네스트 인천. 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여기 네스트 호텔이 나오고 여기 수많은 방 타입들이 있죠. 스탠다드 트윈 마운틴 뷰 14만원.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은 좀 더 비싼 슈퍼리어 더블 C뷰가 있고요. 밑으로 가면 디럭스 더블, 뭐 디럭스 트윈, 비싼 거는 뭐 스위트룸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방 사이즈가 다 다른데 마찬가지로 AWS도 그냥 컴퓨터를 이 방처럼 빌려주는 거라 했죠. 쪼개서 건물 하나를 쪼개서
여러 방으로 나누듯이 슈퍼컴퓨터 하나를 쪼개서 여러 개로 나눠서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타입들이 있고 가격이 여기다 달라요. 호텔방이랑 똑같죠? AWS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호텔방의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 사이즈가 크고 비싼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저희는 항상 이 프리 티어를 잘 봐야 됩니다. T2 마이크로. T2 마이크로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머신 타입이고요. 아주 작은 방이라 보시면 돼요. 작은 CPU. 보면은 1 vCPU, 버추얼 CPU라 되어 있죠. 램은 1GB입니다. 그리고 패밀리 타입은 T2예요. 이제 T라고 되어 있는데 T가 뭐 이제 패밀리 네임, 네, 뭐 브랜드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는 2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T3도 있습니다. T3 나노, T3 마이크로도 있죠. 그리고 뒤에 마이크로나 나노 이런 거는 성능을 말하는 거예요. 나노는 1억 분의 1이고, 10억 분의 1인가요?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 스몰은 뭐 그냥 작은 거겠죠. 미디엄, 중간, 라지 큰 거, 엑스라지 큰 거, 이렇게 이름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커질수록 램도 올라가고 CPU 개수도 올라가죠. 하지만 저희는 그냥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T2 마이크로로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키페어라는 건 이제 SSH로 접속할 때 필요한데 지금은 만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네트워크 세팅 역시 만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네트워크 세팅은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제 Allow SSH Traffic Fro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Anywhere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AWS에서 컴퓨터 한 대를 빌리는 건데, 그럼 저희 컴퓨터에서 이 빌린 컴퓨터로 요청을 보낸다면은 그건 외부에서 AWS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접근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허용할 것인지, 이게 네트워크 세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화벽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빌리는 이 방에 뭐 카드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드키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나만 갖고 있을 것인가 하면은 제 IP만 여기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커스텀으로 입력을 직접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0000이라는 건 IP 주소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와도 된다. 그냥 호텔 방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죠. 일단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스크 크기예요.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면 디스크가 있어야겠죠. 램은 비싸니까 하드디스크가 훨씬 더 싸고, 그리고 날아가지 않죠. 램은 휘발성이라 날아가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걸 저장할 공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30기가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돼 있죠. 프리티어 사용 시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별게 없죠. 그냥 컴퓨터 빌리는 거고, 네트워크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CPU 얼마나 좋은 거 쓸 거야, 램이랑. 그리고 뭐 OS 뭐 쓸 거야, 이름 뭐 할 거야, 뭐 이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개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한 개만 할게요. 지금 여러 개 만들면 쓸 데가 없겠죠. 근데 키 페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없이 가볼게요. 아까 SSH 접근할 때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일단 없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세 만들어집니다. 정말 빨리 만들어지죠. 벌써 러닝이에요. 만들자마자. 그럼 이제 IP 주소가 나올 겁니다. 퍼블릭 IP. 외부에서 접근하려면 이 퍼블릭 IP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핑 그리고 IP 주소를 13209.19253을 쳐주면 되죠.
당연히 IP는 랜덤이기 때문에 각자 부여받은 IP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핑은 얘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번 쓱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임아웃이라고 나오죠. 계속해서 조그만한 패킷들을 던져보면서 얘가 네트워크에 잘 연결이 돼 있나, 응답을 잘 받아오나 요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타임아웃이라는 건 응답이 안 오고 시간이 초과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방화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시큐리티 쪽에 가면 시큐리티 그룹이란 게 있고요. 인바운드 룰즈라는 게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규칙이에요. 어떤 트래픽을 허용해 줄 건지. 근데 보면은 22번 포트, TCP 요것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소스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들어오는 건가. 근데 0.0.0.0은 모든 IP를 다 허용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모든 IP는 허용하긴 한데 이렇게 핑에 대한 허용은 없습니다. 22번은 SSH만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핑을 보내보고 싶으면 이 시큐리티 그룹에 들어가서 룰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Edit Inbound Rules 들어가면 Add Rule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ICMP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역시 0.0.0.0 Anywhere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설명도 써줄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이게 왜 있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핑을 허용하겠다 라고 간단한 설명을 써줄게요. ICMP라는 거는 이제 프로토콜의 일종인데 HTTP, TCP 등등의 여러 프로토콜이 있죠. 그것과 유사한 건데 핑이 바로 ICMP라 보면 되고요. 세이브를 해줬습니다. 그럼 갑자기 지금까지는 타임아웃이 나고 있었는데 잘 되죠. 계속 핑을 보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하다가 저희가 룰을 바꿔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64바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 작은 데이터죠. 핑은 이렇게 짜잘한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얼마나 걸렸는지 몇 번째 핑인지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SSH 연결도 한번 해볼 텐데 SSH 연결은 저희 다시 인스턴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VM 있죠. 아까 저희가 입력한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SSH 연결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커넥트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그대로 커넥트를 또 누르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저희가 빌린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아마존 리눅스는 이름이 EC2-유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대시라고도 하죠. EC2-user. 그리고 이건 아마존 리눅스의 시그니처 캐릭터인데 그냥 접속하면 항상 나옵니다. 아마존 리눅스 2023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퍼블릭 IP가 있고요. 프라이빗 IP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에 들어가 있는 EC2 인스턴스들은 프라이빗 IP는 다 가지고 있고 퍼블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 IP가 있어야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주소가 없는데 배달을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을 거예요. 퍼블릭 IP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IP입니다. 반대로 프라이빗 IP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수많은 네트워크에서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같은 네트워크당 하나만 있어야겠죠.
그래서 private IP는 정해진 대역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대역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눈이 아프니까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192, 168 이 IP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72, 16 이것도 가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이거 쓸 텐데 이것도 가끔 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대역은 공인 IP, 퍼블릭 IP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부 IP로 써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거 말고도 127, 0.0.1이 있죠. 이것 역시 저희가 로컬 호스트를 나타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IP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IP니까 쓸 수 없고요. 0.0.0.0 이것도 아까 모든 것을 나타내는 IP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대충 이런 애들은 퍼블릭 IP로 쓸 수 없다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컴퓨터에서 127.0.0.1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설령 이 IP를 쓴다고 해도 어떤 컴퓨터에서 일로 요청을 보내도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가게 될 거예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파트 보면은 101호는 어떤 아파트에든 존재하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 존재하죠. 아파트 1번에 101호도 있을 거고 뭐 102호도 있을 거고 아파트 2번에도 101호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두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고 각 101호는 다른 101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101호라고만 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건지 여기를 말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IP가 퍼블릭이 아니라면 여기저기 이 네트워크 저 네트워크에 공존할 거기 때문에 밖에서 이거를 찾아가려면 여기를 말하는 건지 여기를 말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퍼블릭 IP라는 건 마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뭐 주소를 잘 모르겠는데 뭐 레미안 아파트가 없지만 103동 101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소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아파트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긴 레미안이 아니라 푸르지오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 하면은 당연히 여기로 찾아가겠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인 IP는 완전히 전 세계에서 고유한 풀네임 주소라 보면 되고 프라이빗 IP들은 이제 그냥 모든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호수와도 같은 중복되는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못 찾아간다. 하지만 이 아파트 안에서는 101호 하면은 무조건 이거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192.168, 0.1 하면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네트워크 안에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101호가 두 개 있는 거죠. 아파트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서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V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쳐보면 AWS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고 사진을 보고 싶은데 이 사진을 보면은 자, 여기 컴퓨터 이거 하나가 컴퓨터입니다. 긴 거 있죠. 긴 거. 가로로 긴 거. 좀 잘 보이는 사진을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길다란 거 하나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긴, 마치 냉장고처럼 생긴 그런 렉들이 있고, 여기 위에 이제 마운트라고 해서 컴퓨터 여러 개를 올립니다. 실제로 살 수도 있어요. 다 나와가서 렉 마운트, 뭐 렉 컴퓨터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길다란 걸. 서버 렉이라고 치고, 서버 렉 하니까 진짜 꽂는 게 나오는 것 같네요. 마치 초대형 케이스 같은 느낌이죠. 이거. 이게 들어가는 케이스. 수많은 컴퓨터가 장착되는. 그래서 렉 컴퓨터라고 치면은 이상한 게 나오는데? 나온다. 여기 렉 컴퓨터가 나오죠. 엄청 비싸죠. 가격 높은 거 한번 볼게요. 억 단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U는 높이고요. 아까 큰 케이스 안에다가 이거를 수십 개씩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4cm면은 1U라고 하네요. 보면은 28코어, CPU 2개, 램이 1024, 테라바이트, 6000W. 엄청나죠? 테슬라 A100, H100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비싼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컴퓨터가 AWS는 하나 2억짜리인데 이런 슈퍼컴퓨터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꽂혀 있죠.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이 꽂혀 있는 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친 듯이 많죠. 그래서 이 수많은 컴퓨터들을 쪼개서 저희에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생겼죠. 이게 아마존인가 봐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들이 쭉 늘어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렉이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길다랗게. 그 안에 컴퓨터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CPU가 막 20개, 50개씩 막 달려있고요. 그러면 저희 아까 그 호텔과 오피스텔을 생각해보면 호텔도 결국 건물 하나죠. 호텔. 건물 하나입니다. 렉. 서버 렉. 렉 먹는다가 아니라 이거 박는 거죠. 호텔도 저희가 방을 나누고 층을 나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1층, 2층, 3층, 4층 몇 층이에요? 1, 2, 3, 4, 5, 6, 7층짜리 호텔이라 할게요. 그리고 방을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어렵네요. 근데 이제 위층에는 보통 스위트룸이 있으니까 좀 큰 방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방이 똑같은 크기는 아니고 좀 다르겠죠. 서버 렉 들어가면 여기 하나의 CPU가 막 50개다. 100개 할까요, 그냥? 한 층에 CPU 100개를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팔 수 있겠죠. 뭐 하나에 2개로 쪼갠다든가. 뭐 지금 비율상 맞진 않지만 대충 2개씩 쪼갤 수도 있고, 또 비싼 거는 한 50개를 넣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CPU를 나눠서 대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CPU가 코어가 되게 많죠. 그래서 CPU 하나만 봐도 코어가 이렇게 4개씩, 8개씩 막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대여해 주려면 이거는 뭐 영희한테 빌려주고, 이거는 영수한테 빌려주고, 이거는 기범이한테 빌려주고, 이거는 두기한테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빌려주면은 CPU 하나를 가지고 마치 CPU가 4개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도 이제 비슷하게 CPU를 쪼개서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vCPU라고 하죠. 참고로 CPU 코어가 진짜 한 개인데 이거를 쪼개서 2명한테 빌려주고 싶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을 겁니다. 뭐 0.1초는 A가 쓰고 그 다음 0.1초는 B가 쓰고 이렇게 시간 분할을 하면 됩니다. 코어가 여러 개면은 코어 분할을 하면 되지만 하나를 갖고 여러 명이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시간 분할, 시 분할을 할 수도 있죠. 빠르게 0.1초, 0.1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쪼개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쪼개서 준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존 EC2가 실제 하드웨어에서 일부를 이 수많은 CPU가 들어있는 이 컴퓨터 한 대에서 또 그 안에 있는 CPU를 쪼개가지고 빌려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죠. 그 봤고요. SSH를 연결을 아까 한다고 하고 안 한 거 같네요. 다시 들어가서 했었죠 방금. 기억력이. 자,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복습을 해보면 여기서 체크라고 커넥트를 하든 아니면 인스턴스 아이디를 눌러서 커넥트를 하든 이 웹사이트에서 이 웹사이트를 AWS 콘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접속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터미널에서 접속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보내고 있네요. 1041개. 이제 꺼주고. 그럼 터미널에서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인스턴스 들어가서 이제 키 페어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키 페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새로 고침을 해봐도. 이번에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키 페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 키 페어 없이 진행한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키 페어 없이 진행한다를 선택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존 AWS 콘솔 이 웹페이지 상에서는 SSH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인스턴스 스테이트 들어가서 딜리트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키페어 EC 한번 만들어 볼게요. VM2라고 하고 아마존 리눅스 이게 OS죠. 그리고 AMD와 인텔이고요. ARM을 할 수도 있어요. T2 마이크로 공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아까 키페어 없이 가서 저희 터미널에선 접속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번엔 키페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시크릿 키라고 만들겠습니다. RSA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건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를 암호화할 건지. 프라이빗 키 파일 포맷은 OpenSSH 팸으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어디에 다운로드 할 건지가 나옵니다. 세이브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SSH 트래픽을 허용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핑도 찍어보고 싶으니까 이번에 만들 때 바로 에딧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새로운 룰을 바로 추가를 해줘 볼게요. ICMP가 바로 핑이었죠. 소스는 모든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ICMP를 핑을 애초부터 추가를 해줬고요. 하드디스크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럼 이제 만들면 됩니다. 설정할 게 별로 없죠. 지금은 간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바로 또 켜졌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원래 이렇게 안 빨랐는데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다음번에 이제 핑을 한번 찍어 봐야겠죠. 항상 퍼블릭 IP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봤었죠. 프라이빗 IP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쭉 자료가 나옵니다. 정보가 나옵니다. 쭉 봐주세요. 그럼 이제 퍼블릭 IP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참고로 프라이빗 IP는 여긴 안 뜨는데 이 밑에 가면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 밑에. 지금은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압도될 수 있는데 그래도 프라이빗 IP 정도는 한번 봐봅시다. 172로 시작하는 거는 대부분 프라이빗이 많았죠. 자, 그럼 다시 핑 336 218 2128 27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복사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이 파란색은 다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네모 자리는 다 카피예요, 카피. 보내면 처음부터 이제 잘 가죠. 애초에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SSH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잠시 VS 코드 아니다. 아까 그 키를 다운받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키를 다운받은 곳이 있을 텐데 일단 임시로 AWS란 폴더를 만들어서 제가 다운받은 시크릿 키, 프라이빗 키를 이 폴더 안으로 옮길게요. 다운로드 시크릿 키 이거를 현재 위치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크릿 키가 여기 있죠. AWS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이거를 터미널에서 안 하시고 그냥 GUI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SSH로 접속하려면 이렇게 I라는 게 이제 아이덴티티 파일 약자고요. 시크릿 키를 말하는 겁니다. SSH 접속을 할 건데 이 시크릿 키를 써서 접속할 거야. 그리고 EC2 유저 하고 퍼블릭 IP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EC2 빼기 유저인 이유는 아마존 리눅스는 보통 계정 이름이 디폴트가 EC2 유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용자로 접속할 건지 저희 윈도우나 맥도 사용자 이름 있잖아요. 로그인할 때. 그것처럼 이 리눅스에 어떤 계정명으로 어떤 IP로 로그인할 건지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Yes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번에 이러한 오류를 마주하게 됩니다. Unprotected Private Key File이라고 나오는데 Permission 0644가 너무 열려있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LSAL을 해보면 시크릿 키가 오너가 읽기 쓰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게스트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오너가 아니더라도. CHMOD로 Change 모드인데 권한 변경입니다. Change Permission이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 0400, 400만 써줘도 됩니다. 해서 시크릿 키. 이러면 오너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너만. 이제 이게 4고요. R4, 2, 1. 4, 2, 1. 이진법이랑 똑같아요. 1, 2, 4, 1, 2, 4, 1, 2, 4. R만 있으면 4겠죠. 오너가 4고 더블 없어지고 여기는 없고 아예 읽기 쓰기 다 안 되고 하면 400이죠. 바꾼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면 진짜로 오너 읽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 상태에서 똑같은 명령어를 써서 아마존 리눅스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host name i라는 걸로 private IP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private IP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172.31.45.162 172.31.45.162 제대로 접속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EC2를 만들고 EC2가 뭔지, AWS가 뭐 어떻게 컴퓨터를 대여해 주는 건지 대략적으로 봤고 SSH 접속도 해보고 핑도 찍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방화벽이란 존재가 있었죠. Security Group이라고 불리는데 줄여서 SG라고 하고요. 얘는 방화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포트, 어떤 프로토콜이 접근 가능하며 어떤 애들이 보내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건 모두를 나타내는 거다. 그냥 호텔 방문을 그냥 떼버린 거죠. 누구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호텔방에 들어오는 거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끄는 걸 잊지 말고요.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다 프리티어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나가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켜놓거나 하면 비용이 나가요. 왜냐하면 아마존 프리티어에 가보시면요, 이제 글로벌 뷰가 아니라 다시 대시보드로 가보시면요, 여기 프리티어가 나오죠. 그래서 741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EC2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이번 달에요. 여기서 프리티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시간은 EC2 인스턴스를 하나 키면은 이제 시간이 측정이 되는데 2개, 3개, 10개를 키면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실습이 끝나고 꺼주는 습관을 들이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 개를 켜놔버렸다가 한 번에 이제 시간이 4배, 10배씩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여기 View All Free Tier Offer를 보면은 어떤 게 프리티어로 제공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나갈 거를 걱정하신다면은 꼭 확인을 잘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제 얼마나 썼는지도 나오고요. 이런 거 GPT한테 번역시키면은, 클로드가 좀 더 똑똑하죠. 클로드 같은 거에다가 번역시키면은 잘 알려줄 거예요.